인터넷에 떠도는 한반도 위성사진을 보면 대한민국과 북한을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불빛의 분포는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문득 궁금했습니다. 대한민국 최전방에도 밤에 불이 켜진 곳이 있을까? 오늘은 최전방에 켜진 불빛을 따라 빨간 소나타와 함께 야간 당직 근무를 서보겠습니다. 출발 지점은 민통선 구역에 있는 교동도입니다. 신분증 검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깜짝이야. 오늘 당직 근무 시작은 민통선 안입니다. 교동도는 대한민국에서 북한과 가장 인접한 섬입니다. 이 때문에 오래전부터 탈북 단골 루트로 꼽히는 지역이기도 했어요. 오늘 컨셉은 당직을 서는 겁니다. 그리고 고성에서 근무를 끝내고 바닷가를 보면서 라면을 먹고 싶어요. 이제 해가 지면은 최전방을 따라가면서 불이 켜진 곳을 찾아 다녀볼 겁니다. 밤에도 불이 꺼지지 않는 곳을 생각해보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편의점인데, 그렇다면 대한민국 최전방에도 24시간 영업을 하는 편의점을 만나볼 수 있을지. 여기는 영업 12시까지 하나요? 11시까지. 11시까지요. 안녕히 계세요. 카드를 챙겨주세요. 사실 여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교동도의 특수성 때문에 대부분 가게들이 일찍 문을 닫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 둘씩 보이는데 다들 이제 영업 마치고 퇴근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 시간은 7시 반이고요. 교동도의 하루가 마무리가 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와, 벌써부터 벌레가. 오늘 벌레와의 싸움이 될 것 같은데. 하지만 벌레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앞으로는 훨씬 더 예상치 못한 일들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해가 완전히 지기 전까지 근무 전 휴식을 취하기로 했고, 오후 8시 주변이 어두워진 것을 확인 후 출발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각 지역별로 당직 일지를 써나갈 예정인데 과연 일지를 무사히 채워나갈 수 있을까요? 당직 근무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이제 강화군을 빠져나가서 김포시로 갈 겁니다. 우리가 김포 하면은 공항을 떠올리잖아요. 근데 의외로 최전선이에요. 지금 시간이 이제 8시 21분인데 민통선 지역이라 그런지 차가 한 대도 안 지나다닙니다. 그래도 그나마 여기는 가로등이 있어서 아주 어두운 도로는 아니에요. 아까 건넜던 교동대교를 다시 건너 강화도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지금 강화도 48번 국도를 지나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야간 드라이브 하는 느낌이 나서 나쁘지 않습니다. 강화대교를 건너고 나면 김포시가 시작됩니다. 김포로 넘어오자마자 차들이 아주 많아졌습니다. 외곽 지역인데도 불 켜진 건물들이 꽤 보이더라고요. 일단 불 켜진 곳이 있을 때 해결해야 할 두 가지가 있었는데, 주행 가는 거리가 230km밖에 안 남아서 첫 번째는 자동차 연료 보충, 도로에서 멈추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는 카페인 보충이었습니다. 빅포즈. 안녕히 계세요. 아주 큰 사이즈로 사버렸죠. 제가 웬만하면 커피는 낮에만 마시거든요. 근데 오늘은 마음껏 커피를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잠을 안 잘 수 있게. 어우, 든든해. 김포는 쉬다 보니까 딱히 최전방이라는 느낌이 안 들죠. 아직까지는 이 대한민국 빛의 영역에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 온 김에 김포시의 가장 북쪽에 있는 편의점을 가보기로 했는데요. 김포 최전방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북한이 보이는 카페가 있는 곳으로 유명한 곳이죠. 여기 부대가 있네요. 최전방은 최전방이다. 분위기로 봐서는 편의점 문 닫았을 것 같은데요. 전방 250m에 편의점이 있다고 돼 있거든요. 문 열려 있어요. 너무 반가운데? 편의점 앞으로 가보니 외국인들이 무리지어 앉아 있더라고요. 여기는 영업 언제까지예요? 11시까지 하고요. 예. 11시 이후에는 네. 무인 매장이에요. 예상과 다르게 24시간 운영 매장이었습니다. 대신 저기는 안 돼. 담배나 술은 안 돼요. 저기 외국인들이 왜 이렇게 많아요? 오늘따라 더 그래. 여기 외국인들 살아요? 많죠. 공장이 많잖아요. 이 근처에 공장이 많아요? 네. 그렇잖아도 지금 오늘 처음으로 네. 우리 대표님한테 문자 보냈어요. 외국인 맛집 해갖고. 이렇게 사람 많은 적 없어요. 고생하십시오. 네네, 안녕히 가세요. 네. 북한과는 대략 4km 떨어진 마을에 있는 편의점이었습니다. 여기는 그래도 무인 매장을 운영을 하네요. 커피 먹다 보니까 탄수화물이 땡기네. 해자로운 크림 스틱빵. 가격만 봐도 은혜롭네요. 여태까지는 워밍업이었고요. 진짜 최전방의 모습들을 보러 가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해가 뜨기 전에 고성까지 가야 하는 대장정입니다. 이 여정을 위해서 어제부터 밤낮을 좀 바꾸는 연습을 했어요. 그래도 너무 피곤하면은 중간중간에 좀 자기도 하고 하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어도 해가 뜨기 전에는 고성에 도착하고 싶네요. 다음으로 향한 곳은 파주시입니다. 서부전선의 최전방이자 유사시 북한군이 서울로 가장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경로 중 하나로 꼽히죠. 그런 만큼 파주시에는 수많은 군부대가 주둔하며 수도권 방어에 중요한 축을 맡고 있습니다. 여기는 파주시 자유로고요. 파주까지 왔는데 또 안 들리긴 아쉬운 장소가 있어서 거기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청 어둡습니다. 사이드 미러가 안 보이는 수준이면 진짜 어두운 것 같아요. 그렇게 제가 향한 곳은 임진각이었습니다. 지금 파주가 이 정도인데 휴전선 제대로 돌 수 있을까? 너무 무서운데?
네, 임진각입니다. 안 보이시죠? 저도 안 보여요. 안 들어가지네? 운영시간 8시까지구나. 맙소사. 이 늦은 시간에 여기까지 드라이브 오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저 달 약간 좀 기분 나쁘게 붉은색이에요. 왜 이렇게 붉어? 무섭습니다. 빨리 돌아가야 될 것 같아요. 약간 소름 끼쳤어요 방금. 그렇게 임진각을 빠져나가는 중에 늦은 시간까지 불이 환하게 켜진 의문의 장소가 보였는데 차가 엄청 많아요. 우와, 이거 뭐야? 야심한 밤에 이런 장소가 있다고? 심지어 주차할 데가 없어. 대박. 확인해보니 카페였습니다. 이 늦은 시간에도 테이블이 꽉 찼더라고요. 개미 한 마리 보기 힘든 공간에 있다가 뜬금없이 이런 하프를 만나니 갑자기 새로운 차원으로 넘어온 기분이었습니다. 그냥 나오긴 그래서 커피랑 먹을 쿠키를 하나 구매했어요. 여기는 몇 시까지 영업해요? 새벽 2시까지요? 실외에는 야외 정원 자리도 있었는데 모닥불 전용 자리도 있더라고요. 혹시 여기 불 피우는 거는 돈 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자기에서. 낭만 끝판왕 카페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 야심한 밤에 오늘 또 카페 탐지기가 발동했습니다. 와, 여긴 예상치도 못한 장소인데요 진짜? 저 너무 예쁘다. 오늘 컨텐츠 취지에 맞는 장소를 찾은 것 같아서 기분이 좋네요. 남녀노소 다양한 연령대의 손님들이 와서 이 카페에서 즐기고 있더라고요. 밤에 한번 와보는 거 추천드립니다. 맛있어요. 막상 카페를 떠나려니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이 불빛이 마지막 불빛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임진강이 안 보이는 임진강 드라이브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최전방으로 가게 되면 우려가 되는 게 로드킬, 혹시나 또 야생동물들을 만나게 될까봐 그런 것도 좀 우려가 돼요. 운전이 역대급으로 빡센데요. 제가 기획한 컨텐츠지만 너무 무모한 것 같아요. 물을 뽑았으니 칼이라도 썰어야지. 그렇게 임진강을 따라 올라가니 파주의 최북단 편의점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는 24시간 운영하나요? 몇 시에 닫아요? 12시까지. 안녕히 계세요. 편의점이 위치한 곳은 파주시 적성면의 한 대로변이었습니다. 이런 외진 곳의 편의점은 심야 시간대 매출이 저조해 영업 손실이 발생할 경우 본사와 협의하여 24시간 영업을 하지 않고 문을 닫을 수 있다고 하네요. 지금 시간은 11시 39분. 아마도 제가 가고 있는 편의점에 도착하면 자정을 넘길 것 같아요. 이제 연천군으로 향합니다. 북한과 직접 대치하고 있는 접경 지역인 만큼 연천군은 전체 면적의 약 94%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숫자만 봐도 이곳의 특수한 이치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갈 곳들은 다 군이란 말이죠. 늦게까지 문 열려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렇게 텅 빈 도로를 혼자 달리다 보니 특이점이 오더라고요. 신호등이 좀 반갑게 느껴지는데요. 그러니까 이 신호등이 나타난다는 건 뭔가 마을에 있을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 드니까 당직 힘들다, 당직 힘들어. 어둠을 뚫고 도착한 연천군 최북단 마을은 신서면 도신이었습니다. 스릴러로 변하고 있는 느낌입니다. 다들 일찍 주무시네요. 집에 불이 다 꺼져 있어요. 자, 여기입니다. 이 마을인데 근데 사람들이 걸어 다니네? 산책하시는 건가? CU 저기 있다. 자, 과연 지금 봐서는 문 열려 있는 것 같은데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근데 영업 몇 시까지예요? 24시간 해요. 여기 24시간 영업해도 주민들 많이 오나요? 그래도 오죠. 고생하십시오. 네. 여기는 제가 저번에 치킨집 찾아서 갔던 마을보다 조금 아래에 있는 마을인데 좀 더 생활권이 느껴지는 마을입니다. 그 마을에선 편의점을 못 봤던 것 같은데 여기는 CU도 있고 저 앞에는 GS도 있어요. 심지어 여기는 길도 예쁩니다. 이 가로등에 비춰진 길 예쁘죠? 공기도 좋고 이런 데를 야심한 밤에 와볼 일이 없잖아요. 낭만 있습니다 이것도. 대광리역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오늘은 안 들어가 볼게요. 무서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일단 갈 길이 멀기 때문에 빨리 다른 곳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전방의 작은 마을에서 이런 불빛을 마주하게 될 줄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제가 상상했던 최전방의 밤은 실제 모습과 꽤 다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철원으로 갑니다. 드디어 수도권을 벗어나 강원도 최전방으로 향합니다. 철원군은 한국전쟁 당시 북한군 주력 부대의 주요 진격로였고 오늘날에도 유사시 북한군의 주력이 투입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군사적 요충지로 꼽히는 곳입니다. 완전 민통선 주변 도로이기 때문에 이 시간대에 차가 다니는 게 이상한 거죠. 현재 시간 12시 41분입니다. 여기 노동당사가 불이 꺼져 있네요. 노동당사가 불이 켜져 있을 줄 알고 왔는데 불 꺼진 철원군 최북단 도로는 요즘 유행하는 백룸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면 바로 철원 최북단 편의점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CU 철원 김화점. 그렇게 내비 안내를 받아 편의점이 있는 마을로 향했는데 여기는 가로등이 하나도 없어요. 내비게이션은 저를 금단의 구역으로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왜 막혀있지 길이? 여기 초소가 있었나? 이 길이 아닌 것 같아. 길 잘못 들은 것 같아.
나중에 확인해보니 민통선 경계에 있는 검문소더라고요. 아니 얘는 길을 왜 이렇게 부대로 들어가는 길을 왜 안내하냐 이 자식아. 순정내비 들방하네 이거. 어쩐지 좀 뭔가 이상하다 했다. 얘 또 시간 많이 잡아먹겠네. 닥쳐! 이때는 몰랐습니다. 최전방 야간도로의 진짜 매운맛은 이제 시작이라는 것을. 삭막하다 삭막해. 그래도 다행인 건 가로등이 가끔 나타난다는 겁니다. 하지만 언제 어디서 야생동물이 나타나도 안 이상할 것 같아요. 완전 운전에 초집중을 하게 만듭니다. 이제 식은땀이 나요. 에어컨을 안 틀었는데도 춥습니다. 지금 기온은 15도까지 떨어졌고 쌀쌀해요. 반팔만 입고 있기에는. 이거 집중을 안 할 수가 없어 운전을. 와... 언젠가 미국 컨텐츠를 할 때 그 미국 컨텐츠 대비해서 훈련한다고 생각하고 미국 컨텐츠 언제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바짝 긴장해 앞만 보고 달리고 있는데 이건 뭐지? 이런 조명도로 너무 반가운걸요? 밤에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편의점이 있을만한 마을인데 CU가 불이 켜져 있네요. CU 문해마을점. 여기가 문해마을이라는 데인가봐요. 일단 이런 마을을 보니까 너무 반갑고요.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나면 이런 기분이 아닐까. 나중에 알고 보니 이곳은 철원군청의 소재지인 갈마르비라는 곳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흔적이 보이자 불안했던 마음도 조금씩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그렇게 철원의 최북단 목적지 기마읍에 도착할 수 있었어요. 저기 CU가 보이는데 문을 닫았네요. 여기가 제가 찾은 최북단 편의점인데 문을 연 가게 자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제가 가장 기대했던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한때 전방의 라스베가스라고 불렸던 와술이었습니다. 편의점 열려있네. 저기 무서운 친구들이. 조금 놀라웠습니다. 새벽 2시가 다 되어가는 시간이었는데도 거리를 오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상가들도 좀 둘러봤는데 지금까지 방문한 최전방 마을 중 가장 조명이 많이 켜져 있는 곳이었어요. 타이 마사지 집도 있네요. 골목 안을 들어가 보니 와수시장이라는 간판이 보이더라고요. 이번이 2번째 와수리 방문인데 나중에 제대로 구경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편의점에 들어가 봤는데 여기도 젊은 남자 손님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시간대에 젊은 손님들이 많네요. 날이라니까 군인 간부들. 알고 보니 군인 간부들이 모처럼 휴일을 즐기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일 쉬는 날이라 그렇구나. 내일 쉬는 날이니까 뭐 근무 없는 사람들은 좀 편하게 먹겠죠. 여기는 24시간 하시나요? 우리는 24시간이면 닫고 도망갈라 해도 24시간 해도 사람들이 오나요? 별로 없어요. 몇 명 정도 아침 5시 6시면 고생하십니다. 닫고 도망가죠. 사장님과 짧게 대화를 나눠봤는데 인건비가 감당이 안 돼서 알바 고용보다는 직접 근무하시는 시간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이거 사장님 하나 드십시오. 네. 뭐라고요? 예, 고생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네. 약간 또 훈훈한 장면도 만들어 볼 겸해 라스베가스는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화천으로 넘어가죠. 민간인보다 군인이 더 많은 곳 화천입니다. 군인들이 많은 덕에 대표적인 남초 지역으로 유명한 곳이기도 하죠. 제가 화천을 특히 친숙하게 느끼는 이유는 남밀이 아닌 것 같아서. 그리고 저번처럼 민통선 도로를 이용하지 않을 거예요. 이용하지 않는 게 아니라 못하는 겁니다. 아래쪽으로 돌아서 화천을 경유할까 하는데 그래도 아까보다는 좀 덜 무섭다. 하지만 얼마 안가 웃음기가 사라졌습니다. 고라니를 봤어요. 카메라를 끄고 달리고 있었거든요. 너무 깜짝 놀랐다. 고라니도 고라니였지만 정말 위험한 도로였습니다. 가로등 하나 없는 경사진 꼬부랑길이었는데 이때는 솔직히 여기서 그만둬야 할지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야, 이거 안 돼. 이 길 너무 위험해 지금. 이거 너무 이 길 너무 위험하다. 혹시나 다시 한번 고라니가 나타날까봐 원신경을 곤두세웠습니다. 진짜 놀랐어요. 뭐가 말이 안 나오네. 갑자기 놀라가지고. 만약에 멧돼지라도 만나봐 시끄러울 것 같아. 야, 이 도로가 왜 이래? 안 보여. 미치겠다. 실수 한 번이면 큰 사고로 이어질 것 같은 도로였습니다. 머릿속에는 살아서 나가자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와, 이거 뭐야. 진짜 돌아버리겠네. 여기는 수피령 정상입니다. 살벌하다 살벌해. 정상이니까 내려가는 일만 남았네요. 이런 길은 낮에 달려도 빡세거든요. 지금 이거 중앙선도 잘 안 보여요. 이번 도로주행 최고의 위기다. 와씨, 글자. 그리고 또 한 번의 위기가 찾아오는데 또 고라니다 저거. 와. 다행히 갓길에 서 있어서 사고는 면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최대한 로드킬을 조심하면서 벗어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어둠과 사투를 벌이며 내리막길을 내려오자 작은 마을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헛웃음이 나오네 진짜. 와, 제가 했던 드라이브 챌린지 중에서 손에 꼽힐 정도로 어려운 미션 같습니다. 아 진짜 힘든데? 거의 멘탈이 나가버리기 직전에 편의점이 있는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여기까지 오는데. 편의점이 문을 열었나요? 문 연 것 같은데? 엄청 조용해요. 영업을 안 합니다. 동물 소리가 막 나는데요? 여기까지 오는데 너무 시겁해가지고 뒷목이 지금 여기까지 온 김에 가보고 싶은 데가 있어요. 그렇게 기어이 꼬부랑길을 지나 도착한 곳은 지난번에 방문했던 산양리라는 마을이었습니다. 제가 여길 왜 와보고 싶었냐면 조명이 예쁠 것 같았거든요. 편의점은 사람이 없는 거 보니까 문 닫은 것 같기도 하고. 지금은 3시입니다. 잠깐만. 아까 산길 운전에 후유증이 컸던지 잠시 운전을 쉬어야겠더라고요. 이 영상의 부제가 생각이 났어요. 남자가 빨리 죽는 이유. 근데 궁금하긴 했어요. 대낮에만 휴전선 마을을 다니다 보니까 밤에는 어떤 모습일까 아주 위험하네요. 저는 후방에서 군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되게 신기한 거죠. 전방에 이런 환경 같은 것들이. 그러다 보니까 저는 GP, GOP에 대한 이런 개념도 몰랐어요. 근데 그 GP, GOP가 엄청 살벌한 곳이더라고요. 특히나 그 GP가 비무장지대 북한군과 바로 코앞에서 마주하고 있는 정말 살 떨리는 데서 근무를 하는 거더라고요. 북한이 미사일 쏘고 막 뻘짓 같은 거 하면 얼마나 위태롭겠어요. 만약에 전쟁 터지면 거기가 바로 쑥대밭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이 시간에도 최전방에서 근무를 서고 있는 분들께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강원도 오면 별 볼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별이 안 보이네요. 그래서 특별한 아이템을 준비해 왔습니다. 잠깐의 낭만을 좀 즐기기 위해서 불 꺼볼게요. 이거 꽤 예쁘다. 되게 예쁜데요? 낭만적이다. 자, 이렇게 운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쁘네. 당직 근무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화천군은 유독 넓게 느껴졌습니다. 실제로 면적의 86.2%가 산지로 이루어져 있는 만큼 굽이진 산길을 따라 이동하다 보니 체감거리가 훨씬 길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던 중 우연히 뜻밖의 응원가가 나왔습니다. 화천 읍내로 들어가니 편의점 영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각성제 먹고 힘내보겠습니다. 와우. 아우 시원해. 화천 읍내 밤입니다. 은근히 제가 자주 와서 그런지 좀 눈에 익는 느낌입니다. 대박. 색깔 막 바뀌어. 다음 지역은 북한과 가장 가까운 치킨집이 있었던 그곳 양구군입니다. 이번엔 평화의 댐을 경유를 안 할 겁니다. 그쪽으로 가는 길 자체가 좀 험하기도 하고. 이제 안개 끼네. 가지가지 한다. 깜짝이야. 또 군부대로 들어온 줄 알았네. 남쪽으로 나 있는 461번 지방도 역시 생각보다 만만치 않았습니다. 굽이진 도로가 계속 이어져 운전하는 내내 긴장을 늦출 수 없더라고요. 또다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야생동물과 달리기도 하고 곧 개통될 것 같은 터널 구경도 했습니다. 이제 무섭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무사히 고성까지 도착하고 싶었어요. 양구 읍내에 다 와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뭔가 날이 밝아오는 것 같지 않나요? 생각보다 빨리 날이 밝아오네요. 뭔가 이상해서 기상예보를 봤는데 일출 시간이 5시더라고요. 일몰 시간과 혼동했던 것 같습니다. 양구 읍내 편의점은 영업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읍내가 문 닫았으면 위에는 당연히 문 닫았을 것 같은데. 해가 뜨기 전까지 도착하는 거는 무리일 것 같아요. 완주를 목표로 하고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을 위해서라도 눈을 조금만 붙이고 운전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눈을 떠보니 5시였고 7시까지는 고성에 도착해 근무를 마치기로 했습니다. 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해가 뜨자 다른 세상이 펼쳐졌습니다. 제가 좋아하던 최전방의 모습이었어요. 이 장면도 이 시간대가 아니면 볼 수 없는 장면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인제네요. 최전방 지역 중 가장 멋진 곳을 꼽으라면 저는 인제군을 선택하고 싶습니다. 대자연의 웅장함이 그대로 느껴지는 곳이거든요. 운전 난이도가 확 내려갔어요. 아까 전에 거의 헬 모드였다면 지금은 그냥 비기너 모드입니다. 비기너 모드. 때마침 일출과 산안개가 겹치면서 경이로운 장면을 감상할 수 있었습니다. 안개까지 끼니까 장관이네요. 해가 확 떠버렸어요. 그러다 대로변에서 인제군의 한 편의점을 찾았고 역시 문을 닫았습니다. 근데 인제군은 올 때마다 경치가 너무 경이롭습니다. 진짜 멋져요.
7시 전에 도착해서 당직을 종료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안가에서 라면을 먹겠습니다. 와, 긴 여정이었다. 고성군은 대한민국 최북단에 위치한 전방지역입니다. 거리가 워낙 먼데다 북쪽으로는 북한, 남쪽으로는 속초가 자리 잡고 있어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하는 비운의 관광지 같은 느낌도 들더라고요. 고성에 들어왔습니다. 꼬부랑 길만 잘 통과하고 나면 바닷가가 나올 거예요. 정말 피곤했지만 쉬었다가는 퍼질 것 같아 노래를 들으며 버텼습니다. 그렇게 진부령 고개를 넘고 이 도로는 진짜 싫어. 우와. 고성의 작은 마을들을 지나고 나니 고성입니다. 이제 해변가로 나왔고요. 7번 국도를 타고 있어요. 그렇게 찾아간 곳은 고성군 현내면이라는 마을이었고 이 당직 코스 짠자를 당장 목을 쳐라. 그건 바로 나. 편의점에 도착해 7시가 되기 전 근무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여기는 6시 오픈이었나요? 4시 반. 4시 반이에요? 네. 아하, 요걸로 할게요.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것도 역시 24시간 오픈 매장은 아니더라고요. 여기저기 벌레 때문에 차가 난리가 났네요. 아이고, 그래도 로드킬 없이 무사히 마쳤습니다. 그런데 라면을 먹기엔 조금 아쉬운 풍경이더라고요. 결국 30분을 더 운전해 송지호 해수욕장에 있는 편의점을 찾아갔습니다. 지금까지 고성군 아침바다를 보며 라면 먹으려고 10시간 넘게 달려온 이야기였습니다. 대한민국 곳곳에서 당직 근무를 서고 계신 모든 분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도 이제 당직 끝났으니 쉬러 가보겠습니다.